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열팽창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고체보다는 액체, 액체보다는 기체의 열팽창 정도가 더 크고, 특히 고체와 액체의 경우에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팽창이 달랐죠. 오늘은 열팽창 두 번째 시간인데요. 무엇을 공부할 건지 학습 목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생활에서 활용되는 열팽창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이 열팽창을 활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 예들을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선생님, 이 뒷 배경에 너무나 멋있는 파리의 랜드마크인 에펠탑이 보이죠. 자, 이 에펠탑이요, 계절에 따라서 이 높이가 달라진다고 해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볼게요.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 파리하면 기승전 에펠탑. 에펠탑은 한때 철골 덩어리라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현재는 당당히 파리의 상징물로 세계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파리의 상징답게 멀리에서도 한눈에 보이는 에펠탑의 높이는 무려 300m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높은 에펠탑이 여름과 겨울의 높이가 다르다는데 사실일까요? 네, 사실입니다. 에펠탑을 이루는 금속은 열을 받아 온도가 높아지면 금속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데요. 이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입자가 차지하는 부피가 커지므로 금속의 부피가 팽창하게 돼요. 이렇게 금속의 온도가 높아질 때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하며, 에펠탑은 계절에 따라 온도가 변하면 열팽창에 의해 높이가 달라져요. 온도가 낮은 겨울보다 온도가 높은 여름에 에펠탑을 이루는 금속의 부피가 더 팽창하여 에펠탑의 높이가 약 18cm 정도 높아진다고 해요. 자, 에펠탑의 높이는 여름에 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체의 열팽창의 이용을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공부하는 개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로 바이메탈인데요. 이 바이메탈이라는 뜻은 바이가 두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다음에 메탈은 금속이란 뜻이죠. 그 두 개의 금속이 붙어 있는 것을 바이메탈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금속이 아니라 하나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 하나는 작은 금속을 두 개를 붙여 놓은 것을 우리가 바이메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얘를 가열과 냉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설명해 볼게요. 자, 오른쪽 가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열을 하게 되면요, 위쪽에 큰 금속이 더 많이 팽창하고 그 다음에 작은 금속은 상대적으로 덜 팽창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얘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끝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굽어지는, 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한번 여기다 그려볼게요. 가열을 했을 때는 위에가 열팽창 정도가 큰 애가 길이가 더 길어지게 되면서 요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 위에는 큰 애고 밑에는 작은 애예요. 자, 지금 작은 쪽으로 휘어졌죠? 그래서 바이메탈은 가열이 되었을 때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냉각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냉각했을 때는 열팽창 정도가 큰 애는 더 수축을 많이 할 거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작은 금속은 덜 수축할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두 개가 맞닿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다 그려볼게요. 얘가 이런 식으로 휘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항상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요렇게. 그런데 위에가 큰 애고 열팽창 정도가요. 그 다음에 아래는 작은 애예요. 어느 쪽으로 휘어진 거예요? 큰 쪽으로 휘어지게 된 거지요.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바이메탈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얘가 냉각을 했을 때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으로, 그 다음에 가열을 했을 때는 작은 금속 쪽으로 휘어진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가야 될 때 냉큼 가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기억하세요. 냉큼 가자. 이렇게 냉큼 가자. 바이메탈은 냉각했을 때는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으로, 그 다음에 가열했을 때는 작은 쪽으로 휘어진다. 이거를 잘 머릿속에 넣고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예를 한번 볼게요. 바로 자동 온도 조절기인데요. 화재 경보기랑 전기 다리미에 바이메탈이 사용이 됩니다. 우선 화재 경보기를 먼저 보면요, 얘는 평상시에는 작동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여기가 끊겨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다.
가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바이메탈이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접촉을 하게 돼가지고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가열을 했을 때는 어느 쪽으로 휘어진다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휘어졌죠. 작은 쪽으로 휘어진다.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열팽창 정도가 큰 금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랑 B를 비교했을 때는 A가 열팽창 정도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다리미 볼게요. 전기 다리미를 보면 평상시에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서 이렇게 열을 발생한 다음에 우리가 옷을 다리게 되는 거죠. 바이메탈 여기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근데 이 전기 다리미를 계속 가열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켜놓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 바이메탈이 이렇게 휘어져요. 자, 휘어지는 거 지금 C 쪽으로 휘어졌죠. 가열했을 때는 냉큼 작은 쪽으로 휘어지게 되는데 C가 작고 그 다음에 D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열팽창 정도 두 개를 비교하자면 C가 작고 D가 더 큰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이메탈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류를 차단해야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바이메탈 냉큼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현상과 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깃줄인데요. 요즘에는 땅속으로 우리가 많이 묻어놨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전봇대로 전깃줄이 쉽게 일상 속에서 볼 수 있었거든요. 여름에는 열팽창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늘어남.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팽팽해진 걸 볼 수 있죠. 이거 다 열팽창과 관련된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에펠탑의 높이예요. 여름철에 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높아지게 됩니다. 열팽창에 의해서 금속에 18cm 정도 그렇게 높아진다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여름이 되면 다리 철로 등이 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열팽창에 의해서. 그래서 이 철로 같은 경우에는 이음새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그 다음에 다리 이음새도 이렇게 틈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리를 건널 때 뭔가 덜컹덜컹 하는 거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다리 사이의 이음새 틈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현상과 이용 세 가지 케이스 이어서 계속 볼게요. 온도가 올라가면 가스관, 속류관이 파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부러진 부분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열팽창과 관련되어 있다.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끼어서 빠지지 않는 그릇이 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것은 차갑게,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것은 뭐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그러면 얘는 수축하고 얘는 팽창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차갑게, 그 다음에 바깥쪽은 뜨겁게, 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분리시킬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뭐 잼 같은 거, 잼통 뚜껑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게 되면 금속 열팽창에 의해서 뚜껑이 좀 더 팽창해가지고 우리가 잘 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 생활 속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팁이지요. 마지막 볼게요. 6번. 열팽창 정도가 비슷함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철근 콘크리트랑 치과용 춘전제예요. 자, 철근 콘크리트는요. 우리가 건축할 때 활용을 하지요. 둘의 열팽창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되면 여름이나 겨울철에 팽창, 수축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틈이 벌어지고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둘이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그런 자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치과용 춘전제인데요. 우리 친구들 이가 썩어서 만약에 안을 갖다가 이렇게 파내고 춘전제를 넣어야 된다. 만약에 이 춘전제랑 이의 열팽창 정도가 다른 걸 쓰면요. 우리가 뜨거운 뭐 국물을 먹었을 때 또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을 때 팽창 수축하는 정도가 달라가지고 이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과용 춘전제는 이랑 우리 치아랑 비슷한 열팽창을 하는 정도의 그런 자재를 써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금이에요. 금을 쓰거나 옛날에는 아말감 이런 거를 쓰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요즘에는 춘전제 중에서도 이와 팽창 정도가 비슷한 그런 재료들을 활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체 열팽창의 이용을 공부를 했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액체 열팽창 이용 보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가 보게 될 건데요. 맨 처음에 온도계요. 자, 온도계에 사용하는 액체 너무 중요하겠죠. 수은이나 알코올 등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아무거나 사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용을 할 때 액체의 조건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열팽창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애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도 올라갔을 때 열팽창 정도가 일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액체가 수은이나 알코올이 있다. 뭐 에탄올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온도 측정할 때는요. 우리가 열팽창의 개념도 쓰지만 열평형의 개념도 같이 사용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유리관보다는 액체의 팽창 정도가 더 커야지 우리가 눈금을 읽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물체와 온도계의 온도가 같아졌을 때 그때의 눈금을 읽는 거기 때문에 온도계를 측정할 때에는 우리 오늘 열팽창과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또 열평형의 개념이 같이 활용이 된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더운 날 음료수의 열팽창으로 병이 터질 수 있음. 왜냐면 우리가 음료수 사면 항상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어 있는 게 적게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여름철에 액체 열팽창으로 인해서 이 병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음료수를 꽉 채우지 않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가득 채우지 않으면 이렇게 적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예인데요. 낮에는 기름의 부피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주유할 때요. 낮 시간이랑 밤 시간에 주유를 할 때 특히 낮 시간대에는 온도가 높잖아요. 밤보다는. 그래서 이 기름의 부피가 열팽창을 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주유비를 낼 때 리터당 그 해당 부피당 단가를 내는 거기 때문에 열팽창이 된 상태에서 주유를 하면 실질적인 양보다 적게 주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유는 밤에 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이거 부모님께 잘 알려드리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열팽창의 이용까지 우리 모든 열과 우리 생활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 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사실 선생님이 핵심 개념만 정리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개념은 모두 다 알아야 돼요. 하지만 비열,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바이메탈, 열평형 그래프 이런 거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꼭 잘 정리하길 바랍니다. 1년 동안 너무나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남은 시험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이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화이팅 하세요. 선생님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